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4일 부경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부경 1호 경마도 서울 경마 좀 마찬가지의 흐름이 좀 예상이 되네요. 은근히 이게 혼전 경주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겠고, 항상 이 냉정한 평가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인기 마피를 과연 믿느냐 못 믿느냐, 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여러분께 포커스를 맞추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인기 마필이 만약에 불안수가 있다라면은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겠고, 과감하게 들어간다면 이제 어떤 보병 마필을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전개라든가 능력을 감안해 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단 한 분이라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촬영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이제 조회수가 이제 2,000회 넘어가고 1,000회가 넘어가고 있긴 한데, 이런 분들이 안 계신다라면은 제가 이거 방송을 촬영할 이유는 없죠.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책임감을 가지면서 한번 예상을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강공략 경주를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부경경마는 기존의 6개 경주에서 서울경마 2경주 취소가 되면서 8개 경주로 시행이 되고요. 또한 부경경마 1경주가 가장 먼저 시행이 됩니다. 부경 1경주, 서울 1경주, 부경 2경주, 서울 2경주 이렇게 노테이션으로 돌아가다가 후반에는 서울 8경주, 9경주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자, 오늘 준비된 부경경마의 강공략 경주입니다. 먼저 2경주, 첫 번째 강공략 5경주, 두 번째 7경주의 끝, 오늘 메인은 8경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부경경마의 최고의 메인은 제8경주의 하이라이트 강공략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서였고요. 일단은 혼전이고 잠재력이 있는 마필이 많은데 과연 전개, 능력, 어떤 마필을 가장 믿어야 될지가 중요한 경주입니다. 이 편성에 저는 모든 부분을 차치하고 가장 주목할 마필은 바로 2번입니다. 톱라인이라는 마필. 그만큼 이 마필의 GM사 때 보여줬던 그림 자체가 엄청나게 걸음이 좋았었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겁니다. 이게 GM사를 치르고 걸음이 좋았는데 이 정도의 걸음이면은 과연 자력으로 입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고민이 먼저 필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신마이기 때문에 과연 이 마필이 모래를 맞는지. 그러니까 신마들은 모래 맞는 거 전개 그리고 의지, 이게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 세 가지가. 그런데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일단은 편성만 놓고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되는 여건으로 보여지고요. 톱라인의 스타트 능력, 스피드, 게다가 내측게이트의 이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그렇게 모래 맞을 일은 없습니다. 외곽 전개를 펼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이마필의 능력이라면은 저는 충분히 자력으로 입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가장 앞선 능력마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신마 입상률도 보면은 27조 마방이 이렇게 낮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데뷔전이 많은 신마지만은 의지를 많이 보인다는 점도 하나의 긍정적인 유로로 볼 수 있고요. 2번 마필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선택이 필요한데 가는 꺼내 둘 수 있는 마필 3번 하비스투문, 그리고 5번 세네이트, 여기에 7번 바람의 초이스, 9번 광속마, 10번 몬스터 드래곤입니다. 엄선한다라면은 10번 몬스터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GM사 때는 거의 최선의 모습은 아니었죠. 근데 생각보다 이 마필이 걸음이 좋습니다. 저는 가는 거를 일단은 볼 수가 있고요. 10번 몬스터 드래곤은 관심 마필입니다. 10번 마필. 9번 광속마는, 자, 이 마필이 일단은 고민이 필요한데, 자, 여러분들 이 마필이 GM사 때는 걸음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냥 앞선에 나서가지고 상당히 여유있게 버티던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데뷔한 이후에 이 마필은 편한 선행 전개를 펼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선행 여부도 중요하겠지만은 뒷심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거의 지원F 타임이 16초대를 형성하고 있죠. 이 정도의 기록이면은 그러면 이 마필이 과연 선행을 받았을 때 장담할 수 있을까? 근데 선행을 또 장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말씀드렸죠? 내측 2번 톱라이너 마필도 빠르고 5번 세네이트도 만만찮게 빠릅니다. 저는 9번 마필은 회의적으로 봅니다. 안장이 교차되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보완수에 있다. 그런 판단이 들고요.
7번 바람의 초이스. 이 마필은 외곽에 있는 이 몬스터 드래곤, 이 마필과 평가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는 거의 최선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기본기가 상당히 저는 좋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 충분히 입상권에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보여집니다. 7번 마필. 여기 이제 세네이트라는 마필. 성장세가 일단은 돋보이죠. 자, 물론 이제 이 마필이 직전에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하진 않았었는데 이전 대비해서는 확실하게 걸음의 성장이 눈에 띕니다. 뒷심이 달라졌죠. 꾸준하게 힘이 차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바로 네이치 3번 하비스톰은 주행사 때 이 마필도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줬는데 일단은 데뷔전에서 부진했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마필이 12주 만에 나옵니다. 12주 만에.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다면은 주행사를 한번 받고 나오는데 저는 이런 판단이 드네요. 그러니까 하비스톰 같은 경우가 이거 실전 조교가 아닐까. 그러니까는 단순하게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전에 투입이 돼가지고도 훈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이제 실전적으로 보여지는데 이 하비스톰이나 마필은 12주 만에 출전하고 있고 이거는 그냥 출전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 뭐 훈련 강도라든가 뭐 이 모든 걸 놓고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비스톰 마필도 가능권에는 둘 수 있겠지만은 힘을 실어가지고 공략하기에는 약간 부족해 보이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경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2번 톱9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 2번, 3번, 5번, 7번, 9번, 10번 이 마필들이 일단은 가능성이 있는 마필들입니다. 이 중에서 2번 톱9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세네이트 5번 그리고 바람의 초이스 몬스터 드래곤 저는 이 3두의 마필을 강하게 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2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5번, 7번, 10번 자 물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출전하는 마필 간의 성장세의 마필들이고 아직 실전 경험이 없는 마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건 맞는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2번 톱9을 가장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경주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경주는 2번 톱9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5번 세네이트 7번 바람의 초이스 10번 몬스터 드래곤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6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첫 번째 강공략 자, 이 경주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딱 보시면 먼저 깝깝하죠. 하위 등급의 1600m 레이스입니다. 하위 등급의 1600m 레이스고 편성을 놓고 보면 6세 마필, 3세 마필, 4세 마필 여러 뒤의 마필이 있는데 전적표를 한번 쓱 훑어보면은 하나같이 뚜렷하게 믿음이 가는 마필이 없습니다. 이 편성이. 그래서 항상 저는 이런 경주는 어떤 점에 포커스를 맞추냐면은 이거는 무조건 터진다. 배당 마필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분석을 할수록 배당 마필을 찾는 것보다는 정석적으로 가는 게 이 경주의 해답입니다. 왜냐면은 뚜렷하게 배당 마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동안의 능력 대비 계속 아쉬움을 남겼다거나 잠재력이 충분한 마필인데 성적이 안 나왔다거나 아니면 의지가 약했다거나 이런 마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다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성적을 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이거는 정말 정석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필히 주목할 마필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눈에 띄는 마필은 바로 이 10번입니다. 논리라는 마필. 정말 이 경주에 가장 어울리는 마필이 바로 이 논리입니다. 종반의 추임력 발휘의 강점이 기대볼 수 있는 마필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마필이 뭐 종반에 월등하게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 정도의 잠재력이 있고 충분한 능력 마필이다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미흡하긴 합니다만 편성이 너무너무 약합니다.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논리의 추임력에 무조건 저는 통한다고 보여지고요. 게다가 안장은 김혜성 기수의 안장 교체 나쁘지 않죠. 저는 이 마필 믿습니다. 10번 논리를 일단은 강력하게 믿고요. 이게 3번이나 히어더퀸이 많이 팔리는데 저는 일단은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히어더퀸 같은 경우에는 공백 이전이었죠. 4월달에 경주를 치르고 이제 이 마필이 공백기를 가졌는데 공백 이전의 성적만 놓고 보면은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마필이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공백 복귀 후의 성적을 놓고 보면은
이전의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히어더킨이 이미 현급에서는 준우승의 성적이 있고요. 공백 이전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내용이 좋았었고 이번에 서수홍 교수의 기승이다 라고 해서 이 마필이 많이 팔리는데 냉정하게 한번 보죠. 최근에 두 번의 경주 편성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직전에는 영광의 클래스 2번 마필 그리고 미라클룸 1번 마필 한테 졌던 마필입니다. 정도윤 교수에서 서수홍 교수 교체 과연 몇 초를 땡길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전에 히어더킨이 보였던 걸음을 최근까지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다. 냉정해 보면은 불안 요소가 있는 마필입니다. 저는 안고 한다면 본전 정도?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마필은 체중이 불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 마필이 잘 뛰었을 때는 거의 480kg대 이 정도의 체중이었는데 현재는 450kg대 체중 여러 가지로 이 마필은 검증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3번 마필. 반면에 영광의 클래스는 3세 마필이죠. 그러니까 이 마필은 직전에 최근 대비 내용이 가장 좋았었는데 이거는 성장세로 봐줘야 됩니다. 4세, 5세 마필이었으면은 의심을 했겠죠. 아, 전개가 잘 풀려서 편성에 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의심을 해보겠지만은 이 마필은 성장세의 3세 마필이고 이제 3세가 된 마필입니다. 작년에 2세 마필이었죠. 그리고 직전 경주의 종반의 타임이라든가 내용, 순위를 놓고 본다면은 가장 내용이 좋았습니다. 영광의 클래스 이번 경주 주목할 마필은 2번이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마라는 거는 맞습니다. 순위 경쟁 맞습니다. 저도 항상 그런 부분은 강조를 드리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마필의 순위 경쟁인데 능력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눈으로? 아닙니다. 기록이 능력평가가 되는 겁니다. 어느 마필이 뒷심이 나은지 아니면 스타트가 어느 마필이 빠른지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수치상의 성적이 그게 바로 그 마필의 능력평가하는 데서는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 전적이죠. 같이 뛰어가지고 부담량이 딱 책정이 된 다음에 같이 최선을 다했는데 어떤 마필이 걸음이 더 나았느냐. 이게 바로 능력평가인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영광의 클래스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전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2번 마필. 자, 유일하게 이제 주목한 마필이 바로 레몬도끼인데 최근의 성적은 레몬도끼가 좀 부진하죠. 이 마필도 공백 이전에는 이미 입상의 성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레몬도끼는 전형적으로 덩치형 마필에다가 탄력이 약간 늦게 붙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스룸 자체가 좀 더 빠르거나 아니면 추입 타이밍을 좀 더 놓치면은 그냥 끝나버립니다. 능력 발휘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맞거나 여건이 딱 주어지면은 이 레몬도끼나 마필은 종반에 주폭도 좋고 한 발을 딱 쓸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바로 이 레몬도끼입니다. 저는 이 편성이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레몬도끼 이런 훈련 강도라든가 이 마필의 잠재력만 놓고 본다면 자, 이 편성에서 1600m 레이스 레몬도끼가 안 될까? 강력한 선인형 마필도 없는 편성이고요. 제가 볼 때는 되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노림수의 마필은 6번 레몬도끼. 직전에 부진했던 이유 타이밍도 중요했지만 이 마필 출발과 동시에 낙마할 뻔했습니다. 약간의 늦발이었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장교체, 훈련 강도, 편성, 거리 필히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가 이거 6등급의 1600m 약편성 깝깝하니 이거 무조건 배당을 노려야 되겠다 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또한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마번 또한 환수적인 측면의 메리트는 충분하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10번 논리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은 2번 영광의 클래스 그리고 6번 레몬도끼가 우선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이 그나마 3번 히어더킨.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이 경주 첫 번째 강공량이고 10번은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2번, 6번 그리고 3번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인기마 접전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인기마 접전인데 이거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도 중요해 보이고요. 저는 일단은 축을 인정을 할 수 있겠는데 좀 조심스럽게 한번 왜 들어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2번, 6번, 7번이죠. 승리 테이크는 최근에 연속 입상이 이번에 승급전이고요. 그리고 6번 희망캔디는 직전에 승급전에 준우승을 했던 마필. 여기에 석세스 100파는 직전에 월등하게 상대를 압도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석세스 100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6번 희망 캔디를 일단 인정을 합니다. 희망 캔디. 자, 여러분도 보시면은, 승리 테이크는 물론 이제 최근에 경주 내용이 좋습니다. 한번 볼까요? 최근에 승리 테이크는 2연속 입상을 기록 중인 맞필이고, 공백기 이전보다는 분명히 성장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맞필이 승급전이죠. 승급전인데 부담 중량이 54.5kg. 직전 대비 1.5kg 감량을 받긴 했습니다만 결코 낮지는 않죠. 왜? 희망 캔디가 53kg입니다. 희망 캔디도 물론 이제 이마피로 53kg로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53kg를 짊어지고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5등급 승급전 이마피는 준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편성이 뭐 금연경마에 아쉽게 3차 이거치긴 했습니다만 백투더 챔피언이라든가 플라잉 레이서, 어나더원, 여기에 특히 마사랑길. 마사랑길도 지난주에 이마필이 2번의 주역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 편성이 절대 약했던 레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희망 캔티가 선행 경기를 펼치긴 했습니다만 초반에는 약간의 경합, 선행을 나서는 과정 자체는 그게 수월하진 않았었고요. 1400을 강편성에 버텼던 마필인데 소위 말해서 이제 뭐냐면 5등급에서 검증된 마필인데 부중이 53kg밖에 안 됩니다. 앞말의 핸디의 이점은 분명히 있고요. 자, 석세스 베파. 이 마필도 직전에 우승을 하고 이번에 승급전인데 부중이 동일합니다. 왜? 직전에 무려 10마신을 이겼기 때문에. 자, 물론 석세스 베파의 직전의 기록과 내용은 정말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죠. 이게 경마라는 게 그냥 무조건적인 신맛이 이겼다? 이건 무조건 축이다. 고가의 마필 이런 거 아닙니다. 냉정하게 그러면 전개되고 마필의 능력 다시 한번 보고 살펴봐야 되는데 관건은 석세스 100파보다는 희망 캔디. 여기에 내 측에 있는 승리 테이큰. 만만찮게 이 마필들이 빠릅니다. 특히나 희망 캔디라는 마필이 석세스 100파라는 마필한테 순발력에 밀릴 이유는 전혀 없고요. 자, 물론 석세스 베파라는 마필이 중반에 추임력도 있는 마필인 건 맞습니다. 이전의 경주를 지켜본다면 그런데 이때 성적은 10마신을 이기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편한 선행이었습니다. 모래를 맞고 따라가면서 과연 이 기록을 낼까? 이거는 고민이 필요하고 직전에는 솔직히 석세스 베파 외에는 편성이 너무너무 약했습니다. 선행의 불투명 과정 속에 승급전이 55kg다. 그래서 이번 경주가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인데 이거는 신중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축이다 라고 하기에는 의심을 좀 해봐야 된다. 의심에 의심을 해야 되는 게 경마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확신이 있으면 들어가는 게 그게 맞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 4번 매직 스위트란 마필인데 여러분들 이 매직 스위트란 마필이 만만찮게 빠르죠. 이 마필도 지난해 7월달에 우승을 한 다음에 승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째 만에 4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9월달에 4등 10월달에 3등인데 이 10월달에 뛰었던 이 편성 5등급 제가 편성하는데 경마는 편성입니다. 중학생들하고 뛰느냐 대학생들하고 뛰느냐 이 차이인 거죠. 이 편성이 판타스틱 타임이 우승을 했고요. 상상 그 이상 준우승 여기에 매직 스위트가 3등을 했습니다. 톱프렌드나 마필이 4등을 했는데 이 톱프렌드는 제가 금요경마에서 57kg를 짊어져가지고 이 마필은 안 된다. 압도적인 인기순위 1위 마필이었죠. 중요한 거는 안 된다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4위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이 톱프렌드나 마필은 5등급에서는 제가 인정하는 탑랭킹의 마필입니다. 단 부중이 좀 높았을 뿐이고 이 마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중에서 졌던 마필. 중요한 거는 그 톱프렌드 마필을 이겼던 마필이 매직 스위트라는 마필입니다. 결론은 매직 스위트가 최근에 부진하긴 합니다만 이 마필도 5등급에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중요한 건 또 빠르다. 그러면 과연 이번 경주를 2번, 6번, 7번으로 국한돼서 3파전으로 볼 수 있느냐 또한 7번을 강축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거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는 축은 6번이고 2위 거는 접전으로 봅니다. 그래서 3경주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바로 희망 캔디가 그나마 이렇게 보이고요. 6번 그리고 저는 4번을 필히 봐야 된다고 봅니다. 매직 스위티 그 다음에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이 7번 석세스 베파 2번 승리 테이큰. 그러니까 뭐 어차피 이번 경주는 2번, 4번, 6번, 7번 이 선에서 제가 볼 때는 끝나는 경주입니다.
끝나는 경주인데 이제 어떤 마필을 축으로 어떤 마필을 주력으로 또는 어떤 마필이 불안수가 있기 때문에 받치기. 저는 7번은 솔직히 뺄 수는 없고 저평가하지는 않습니다만 인기 순위 대비해서는 분명히 불안 요소는 있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압도할 수 있는 마필은 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6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특히나 4번이 이번에 복병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4번이냐 7번이냐 2번 주력 방어는 현장에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본 이후에 7번 마필의 무조건적인 강축은 리스크가 좀 있다.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병은 4번 매직 스위트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모 5등급 1400m 레이스. 역시 뭐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고요. 근데 이런 경주에서 이제 총 8뒤의 마필이 나오는데 인기 순위 1, 2, 2위, 3위, 4위 마필이 있다고 가정한다면은 이 중에서 한 마리를 자신있게 뺐을 때 이거는 메리트가 상당합니다. 인기 마필 한두를 삭제라고 들어갈 수 있는 4경주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당히 검증된 능력 마필이 두 마리가 있죠. 1번 파이어 매직 그리고 4번 최강 무지개. 파이어 매직은 상당히 세네요. 이 마필이 이렇게 두각을 나타낼 정도의 경주력은 아닌데 부중을 타지를 않습니다. 이 마필이. 그리고 선행, 선입, 취입이 다 되는 마필이고요. 일단은 뭐 선행을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은 선입 전개 또는 추입 전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직전에도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57kg를 짊어지긴 했습니다만 56kg를 짊어졌을 때도 끄떡이 없었습니다. 부담 유형에 크게 민감하지가 않다. 인정하겠습니다. 1번 마필. 그리고 4번 최강무지개입니다. 자, 이 최강무지개도 소위 말해서 이제 능력 대비 성적이 좀 아쉬운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지난해 8월 달이었죠. 이미 5등급에서는 준우승의 성적이 있는 마필이고 항상 꾸준합니다. 뭔가 조금씩이 아쉽긴 한데 뭐 이 마필의 능력이라면은 이번에는 충분히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마필. 직전에 파이어 매직과 같은 경주 치러가지고 반마신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직전과 동일하게 0.5kg밖에 늘지가 않았죠. 반면에 파이어 매직은 1kg가 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부중을 감안한 능력 평가는 1번과 4번은 거의 흡사하다. 이 대 마필 능력은 거의 동격으로 봅니다. 센 마필이고 당연하게 이번에 우승과 준우승을 누려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마필들로 저는 인정합니다. 이 대 마필. 여기에 관건은 말이 7번, 8번이죠. 8번 마필 에브리킹이지는 자 이거 직전에 잘 뛴 겁니다. 에브리킹이지라는 마필이 직전에 3등을 했는데 자 물론 이 마필이 직전에 선입 전개 거의 최선이었지만은 중요한 거는 당시에 뛰었던 월드 드래곤 또는 빅모어 이 두 마리가 너무 빠르고 너무 강했습니다. 직전 경주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에브리킹이라는 마필이 3위권에 그쳤고 격차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 이 성적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도전할 수 있는 마필 8번이고 제가 지울 수 있는 인기 마필 말씀드렸죠. 자, 이 마필 왜 팔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러프트 레이스라는 마필. 선행을 보나요? 그러면 선행을 나서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필요하겠죠. 자, 직전에 이 마필이 그 전경주부터 보면은 이미 능력은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딱 변화를 보였죠. 그런데 11월 17일은 편한 선행 전개. 편성은 너무너무 약했던 편성. 자, 이거 자꾸 체크하는 게 뭐냐면은 강편성이 A급, 그 다음에 B급, 그 다음에 C급, D급. 구분하면은 D급, C뿔, C급, 그 다음에 B급, B뿔, 그 다음에 A급. 이렇게 편성 강도를 측정을 합니다. 제가 측정을 합니다. 이거는. 네, 러프트 레이서는 이 편성이 너무너무 약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직전에 승급전에 딱 임합니다. 거의 편한 선행을 받고 나름대로는 선입 전개를 펼쳤는데 중요한 건 이 마필이 편성이 딱 답을 보여주는 게 지원 F타임이 14초 6입니다. 40초. 선행을 받더라도 항상 말씀드리죠. 14초 대 초반이 돼야지 이거 넘어서 버리면 뒷심이 기대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3런 타임이 그래도 39초대에 들어와야지 40초대에 넘어가면 이거는 뒷심 600m의 기록이 그렇게 빠른 기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버텨 못 버텨? 이런 의문을 해봐야 되겠죠.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직전에 승급전을 치렀는데 불량주류의 지원 F타임이 14초 플랫이라면은 상당히 느린 기록이죠. 결론적으로 이 마필 버티지를 못한다.
직전 대비 부중은 최강무직이랑 동일하게 0.5kg 늘었습니다. 같은 경주였죠. 파이어매직 1kg 늘고 최강무직이 0.5kg 늘고 얘도 0.5kg 늘고 그럼 뭡니까? 러프트레이서 유리할 게 하나도 없죠.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마필이 현재 인기순위 3위, 4위 정도가 예측이 되네요. 땡큐입니다. 그래서 4경주는 저는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방이 좀 이렇게 보이네요. 1번, 4번. 저는 능력을 거의 동격으로 봅니다. 한 방 저는 인정하고 그나마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은 에브리킹이지. 직전에 강편성에서 남들을 잘 뛰었던 에브리킹이지가 가능권이고요. 7번은 없는 셈 치겠습니다. 1번, 4번의 입상 그리고 8번이 유력한 도전 마필. 저렇게 4경주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오늘 실질적인 이제 좀 강도를 높이는 게 5경주를 기점으로 이제 후반부에 높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예고를 드렸던 부경의 두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이 경주에 이어서 두 번째 강공략 경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조촐하죠. 8뒤의 마필이 나오는데 자, 이거 충마 선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인기 마필 볼까요? 바로 1번 트리플 드림. 정말 좋네요. 자, 이 마필은 주임사 때는 이렇게 뭐랄까 가능성은 있었는데 이거는 데뷔전 때 무조건이다 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생각보다는 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최은경 교수의 판단이 좋았었고 종반까지 최선을 다해줬던 모습. 근데 이 편성은 정말 유리했던 게 선인용 마필의 불량주로 그리고 편성이 좀 약했습니다. 이번에는 승급전에 많은 마필. 상대가 조금은 강해졌죠. 자, 이번 FT항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요. 여기에 외곽에는 8번 샤인 포레스트. 샤인 포레스트 마찬가지로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스피드와 힘이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추입, 선입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종반의 추입 역발의 강점이 기대볼 수 있는 마필인데 중요한 건 승급전입니다. 그리고 6등급에서의 성적이 상대가 약했던 경주. 물론 이제 데뷔전 때는 모토모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약했던 레이스로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다음 경주는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직전에는 약편성의 전형적인 엄청난 약편성이었죠. 11마신을 말 그대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직전 경주의 내용. 자, 여기에 주목할 마필이 있습니다. 바로 2번 해피태양이라는 마필. 해피태양. 자, 이 해피태양이 최근에 딱 내용을 놓고 보면은 직전에 편성이 강했었죠. 그리고 이 마필은 5등급에 이미 준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제 인기순위 1위냐, 2위냐, 3위냐 이거를 가늠할 수 있는 마필인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 마필의 뒷심을 믿지를 못합니다. 이 마필 선행도 장담할 수 없지만은 뒷심을 믿지 못한다는 게 해피태양이 최근에 특히 직전 경주에도 이 마필은 이게 기록으로 보여주는 게 영상을 다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상을 보면은 물론 정말 중요하죠. 그건 기본인 겁니다. 근데 영상을 보면 어떤 점이 헷갈리냐면 그러니까 영상을 너무 맹점하시면 안 되는 게 상대가 약하면은 이마필의 걸음이 좋았을 때 상대적으로 걸음이 좋아 보입니다. 반면에 상대가 강했을 때는 이마필이 걸음이 상대적으로 약해 보입니다. 근데 이마필이 약한 게 아니죠. 상대성입니다. 그거는. 걸음이 월등하게 남는데 보니까는 상대는 뭐 거의 6등급에서 부진마들, 기복마들. 근데 1등급 마필하고 뛰는데 걸음은 종반에 별로인 듯 보입니다. 근데 상대는 1등급 마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편성이 강했고 성적 준우승이다. 이것만 놓고 보면 잘 뛴 것 같죠. 잘 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영상을 보시면 영상을 놓고 보더라도 걸음이 현격하게 무뎌지고 그래서 보니까 종반의 주언F 타임이 이마필 14초 5였습니다. 편한 선행이었는데도 그렇고요. 3등 타임이 40초 플랫. 이전에 선행을 못 났었을 때도 기록은 별반, 따라갔을 때도 걸음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았습니다. 결론은 과연 해피태나 마필이 버틸 수 있을까? 이에 따른 고민이 드는 마필입니다. 저는 충마로서는 절대 쉽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노리는 마필이 말이 5번 BK월이었는데 여러분들 이 12월 15일날 이거는 후반부 레이스도 같이 이게 맥락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12월 15일 그리고 12월 17일 이 이틀은
주로가 정말 가벼웠는데 특히나 이 11월 15일 같은 경우에는 주로가 엄청나게 가벼웠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12월 15일. 그런데 이 가벼운 주로의 선행을 받았다? 얼마나 유리했겠습니까? 엄청나게 유리했던 겁니다. 이 기록에 편한 선행에 1분 13초 9고요. 여기에 주목할 마필 BK 워리어는 같은 날이었죠. 12월 15일 1200m 레이스 추임력으로 1분 13초 5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불량주로는 선인형 마필은 더 유리하다. 특히나 주로가 가벼웠다. 기록이 빨랐다. 그러면은 선인형 마필, 단거리의 선인형 마필, 단거리의 추입형 마필, 어떤 마필이 기록이 더 빨라야 되겠습니까? 당연하게 선인형 마필이 더 빨라야 되죠. 그런데 현재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1번 마필의 기록보다는 오히려 추임력을 발휘했던 BK 워리어의 기록이 더 빨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BK 워리어는 지난 11월 3일이었죠. 이때부터 확실하게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최근의 경주 내용입니다. 편성을 놓고 보면은 이게 선두경합도 불가피한 게 일단은 1번 마필 편한 선행이었죠. 해피태양 편한 선행이었습니다. 그리고 펜스타 빠르죠. 외곽에는 샤인프레스트는 그나마 올라오는 마필인데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BK 워리어란 마필의 전개와 여건이 너무 좋습니다. 게다가 거리는 1300 베스트죠. 만약에 1400, 1600이면 이 마필도 장담 못합니다. 거리가 늦다 해서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닌데 1200에서 1300이면 오히려 이 정도면은 BK 워리어한테는 땡큐의 거리입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 5번 BK 워리어를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5경주는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강공략 경주가 되겠고요. 자, 먼저 주목할 마필 5번 BK 워리어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주목할 마필은 1번, 8번, 3번인데 이거는 정말 이거는 선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현장 주로도 중요하겠고 마필의 상태도 중요하겠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5번은 저는 거의 불변이다. 이거는 놓고 가시면 됩니다. BK 워리어의 여건 자체가 정말 많이 좋아진 여건입니다. 그래서 5경주 두 번째 강공략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200m 레이스 정말 상승세의 마필이 많고요. 정말 기대주도 있겠고 능력 마필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한두 이렇게 지워야 됩니다. 다 안고 갈 수는 없고요. 딱 이렇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될 것 같네. 다 그렇죠? 다 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지울 수 있는 그런 마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먼저 저는 인기 마필을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모든 경주 인기 마필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인기 마필을 못 믿는다면 배낭을 노려야 된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을 어느 정도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는 게 자, 먼저 말이 7번 블랙 스프링. 물론 이제 블랙 스프링한 마필은 4등급의 경주 경험이 없죠. 이번에 승급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제가 볼 때는 좀 남다른 마필로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이전에 경주를 놓고 봐도 그렇고 직전에는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였기 때문에 큰 의미 부여는 없고요. 이때는 정상적으로 전개도 그렇게 쏙 매끄럽지는 않았었고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능력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고요. 일단은 4등급의 블랙 스프링의 능력에 이 정도의 부정이라면은 저는 일단은 인정을 합니다. 강추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대상 경주를 치러 난 다음에 일반 경주, 특히 어린 마필, 이런 마필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훈련 패턴과 강도가 공비 이전과 완벽하게 거의 흡사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의지를 보인다. 준비는 돼 있다. 의심의 여지는 크게 없는 마필이 말이 7번 블랙 스프링을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7번 마필. 자, 여기 말이 이제 하늘제왕인데 이 하늘제왕은 최근의 내용 자체가 정말 좋네요. 이 마필이. 그러니까는 제가 항상 이 모토모토나 마필을 기준으로 두는데 이 모토모토는 데뷔하려 이제 4연승을 구가 중인 신의 마필입니다. 그리고 11월 17일 뛰었던 이 정문코빗 이 마필도 4등급에서는 탑급의 마필이었죠. 현재 승급했죠. 자, 이 편성이 절대 약하진 않았고 직전 경주도 마찬가지로 모토모토랑 뛰었던 마필. 자, 하늘제왕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하늘제왕은 이제 부담 중량인데 56.5kg 늘었죠. 근데 최근에 내용을 놓고 보면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55.5kg를 짊어졌어도
제 몫을 했고요. 직전에도 내용 자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늘제왕이 10월 15일 날 52kg를 짊어졌을 때 51kg 짊어졌던 사바라는 마필한테 졌죠. 이 사바가 오늘 나옵니다. 그러면은 하늘제왕을 본다면은 사바의 부담량을 봐야 되는데 57kg의 부담 중량? 그러면은 보시면은 52kg에서 56.5, 4.5kg 늘었고 사바는 6kg가 느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6kg도 높지만은 특히나 직전에 이마필이 56kg를 짊어지는 과정 속에서 직전에 엄청나게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57이면은 제가 볼 때는 이마필은 쉽지는 않다. 이렇게 해서 인기마 한두를 저는 지울 수 있고요. 한편으로 봤을 때는 직전에 사바나 마필과 같은 경주 치렀던 아노칼 마필 역시나 내용이 좋았습니다. 아노칼 이번 경주 출전하고 있죠. 6번 게이트. 이때와 비교해봤을 때는 부중이 좀 많이 늘긴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도 직전에 55.5kg 짊어지고 나서부터는 내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편성은 강했었죠. 그래서 아노칼도 일단은 인정. 자, 이외 마필 중에서는 바로 이 4번 불의 축제와 비스틀리인데 물론 7번 블랙 스프링, 2번 하늘제왕, 6번 아노칼보다는 제가 볼 때는 사이즈는 좀 떨어집니다. 사이즈가 아니라 여건 자체가 그렇고요. 그런데 이 불의 축제도 덩치형 마필, 체격이 크긴 합니다만 이 마필은 단거리 추입형 마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단거리에서 그에 따른 임팩트가 좀 나오는 그런 추입력인데 1400이 유리할 것 같은데 1400만 되면은 이 마필의 걸음이 위력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리를 좀 타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경주의 거리에 52km이기 때문에 안고 할 여지는 일단 있어 보입니다. 4번 마필. 자, 이게 가장 문제는 말이 3번 비스틀리죠. 저는 솔직히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블랙 스프링도 솔직히 4등급의 경주 경험이 없기 때문에 4등급에서 이 마필이 세다 아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추측이죠. 그에 따른 확신이 아니라 셀 것이다 라고 보는 건데 보여준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비스틀리나 마필이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능력은 센 마필인 건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7세의 나이에 57.5kg의 부담 중량. 제가 이거는 왜 언급을 드리냐면 항상 이게 능력을 무시 못하는 게 터질 때 보면 이런 마필들이 꼭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필 여러분들 놓고 가세요. 필히 안고 가세요가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 노리시는 마필들이 있으면은 이 마필은 분명히 배당이 좋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받쳐두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편합니다. 비스틀리 굳이 한 장의 막건을 줄이면서 압축하기보다는 그 정도로 능력이 좋기 때문에 자, 비스틀리는 그런 평가가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6경주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죠. 먼저 본다라면 블랙 스프링의 능력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제왕 여기에 아너칼 유력하고요. 상대 만호는 불의 축제 단거리 취입이 된다. 여기에 3번 비스틀리는 복병 마필. 환수 안 되면 삭제해야죠. 그리고 7번, 2번, 6번 믿겠고 만약에 3복 공략 또는 환수가 됐을 때는 4번, 3번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그런 데 있습니다. 10번, 57이면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칠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800m 레이스. 저는 먼저 여러분들께 이 경주를 결론을 놓고 보면은 5대의 마필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 겁니다. 5대의 마필. 그리고 아마 그 선에서 끝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종적인 충말 판단은 제가 현재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좀 약간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경주가 됐고요. 먼저 이제 약속이 난 듯이 이제 승급전에 난 마필들이 상당히 잠재력이 좋네요. 바로 이제 1번 바쿠스. 이제는 스피드도 나와주는 모습이고,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거의 바닥 추입이었다가 저거 언제 올라오나. 딱 이런 고민이 있었던 마필인데, 최근의 경주를 지켜본다면 이제 앞선에 붙습니다. 거의 선에권에 붙으면서 아주 유연하게 대처가 되고 투기의 추입력이 폭발하는 마필이 바쿠스. 단 승급전이죠. 4등급. 제가 승급전 하는데 6등급에서 5등급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5등급, 4등급 조금 차이가 있고요. 4등급부터는 이게 3등급까지는 3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이거는 상당히 갭 차이가 좀 큽니다. 특히 4등급, 3등급도 이거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1번은 승급전이고요.
4번 부경라이언 직전에 추임력만 놓고 보면은 와 정말 매력이 있다. 딱 이 편이 맞습니다. 부경라이언. 자, 물론 이제 데뷔할 당시부터 이 마필은 추임력이 좋았던 마필. 물론 스피드가 없는 마필이 아닙니다. 예전에 선입전개로서도 이 마필은 준우승을 했던 1300m 레이스 기록이 있는데 근데 뒷신발에 상당히 매력 있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덩치형 마필. 추임력이 정말 좋고요. 직전에 내용 좋았습니다. 5번 위대한 선택. 어떻게 보면은 포스만 놓고 보면은 3세 마필인 바쿠스 또는 부경라이언보다는 약간의 저평가되는 게 이제 객관적인 시각이죠. 선입견. 5세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위대한 선택도 최근에 3번의 경주의 내용을 놓고 보면은 정말 이 내용 자체, 걸음 자체가 정말 좋습니다. 위력 자체가 상당히 돋보였던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 마필도 이번에 승급전. 자, 일단 이 3두의 마필 저는 안고는 갑니다. 근데 다 승급전에 공통점이 있겠고 여기에 이제 포인트는 바로 2두의 마필이죠. 바로 이 제타드림. 그리고 하늘강자. 저는 이 마필들은 안 봅니다. 삭제를 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는 제타드림 같은 경우에는 대단했던 게 이게 57을 짊어지고 준우승을 했다는 거. 같은 경주였죠. 공교롭게도. 52kg를 짊어지고 52.5kg를 짊어지고 우승을 했던 하늘강자였는데 물론 제타드림 같은 경우가 선행, 선입, 취입이 다 되는 마필이 합니다. 특히나 선행, 선입으로 볼 수 있는 마필이죠. 근데 이 10월 29일 날 이때는 57을 짊어지긴 했었는데 전개가 정말 좋았습니다. 물론 선입 전개긴 했습니다만 거의 내측의 최저 전개. 하늘강자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늘강자도. 근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편성이 이때 당시에 건조한 줄이었는데 이 마필들이 초반에 SNF 타임이 14초 4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늘강자도 14초 4였죠. 그러면은 이전과 비교해봤을 때는 14초 2. SNF 타임 출가발과 동시에 200m 기록인 겁니다. 12월 1일 14초 4. 직전에 14초요. 그러니까는 거의 이 마필. 제타임도 마찬가지죠. 이때 14초 4였었고 직전에 14초 4였는데 10월 29일은 워낙 빠른 마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편하게 4번, 9번이 앞선에 나설 수 있었었죠. 4번, 3번이 앞선에 나설 수 있었는데 직전 경주 또는 최근의 하늘강자의 경주를 보면은 동일하게 출발 기록이 똑같지만은 이때는 앞선에 붙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빠른 마필들이 있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때처럼 이렇게 최적의 전개가 가능할 것인가? 최근에 2번의 부진의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 부담 중량은 절대 이 편성 대비해서는 절대 이 부담 중량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번에 선행 쉽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제타드림과 하늘강자는 지난 10월 29일 날 경주력을 기대하기는 정말 쉽지는 않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들고 물론 제타드림이 선입전개, 추입전개도 기대치가 분명히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런 전개는 5등급이었을 때 5등급 57kg와 4등급 57kg는 차원이 틀리죠. 4등급에서 56.5kg를 짊어지고 이 마필이 추입으로 온다? 이거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하늘강자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키를 죽이는 마필이 2마리입니다. 바로 8번 운주스타 그리고 10번 썬더퓨리. 썬더퓨리가 보여줬던 임팩트는 조금은 약하긴 합니다. 근데 이번 경기 이 마필이 선행입니다. 선행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유력해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 대비 직전 경기 내용 자체가 가장 호전된 거림이었습니다. 근데 이 썬더퓨리가 빠르긴 합니다만 이게 선행 일변도의 마필이 아닌 게 물론 이제 이전에 1400을 뛰었을 때는 선행을 우승한 경험도 있긴 합니다만 10월 8일 경주로 봤을 때는 이 마필이 추입으로 옵니다. 이때 전개 상당히 꼬였었고요. 내용 나쁘지 않았었죠. 건조한 줄의 기록도 좋았었고요. 그리고 직전에는 선입전개 이후에 선행 강탈한 다음에 그대로 버텼던 모습. 자, 물론 이제 주로 대비해서는 이날 주로가 상당히 가벼웠었는데 주로 대비해서는 기록은 조금은 늦은 편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여력은 좋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개, 부담 중량, 기수의 역량까지 감안해 봤을 때는 절대 무시할 수 없겠고 바로 8번입니다. 운주스타. 자, 이 운주스타가 뛰었던 7월 9일.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지난해 7월 9일이다 보니까는 공백기도 좀 길어졌고 했는데 이 편성도 정말 강했던 편성이었고 소위 말해서 이제 운주스타가 4등급에서 편성 대비 강한 상대와 뛰었던 마필은 이 마필이 그나마 가장 셉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다른 마필들은 승급전에 많은 마필들이고 검증 중에 있는 마필들인데 운주스타는 이미
4등급의 강자와 경쟁을 펼쳤던 전력이 있는 마필이고 그에 따른 잠재력과 능력이 충분히 있는 마필이 바로 이 8번 운주스타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선택이 필요한 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5뒤의 마필은 저는 먼저 정리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미리 공지를 했습니다. 1번 바쿠스, 4번 부경라이언, 그리고 5번 위대한 선택, 여기에 8번과 10번. 근데 이번 경주에 키르지누 보병은 바로 8번, 10번입니다. 8번 운주스타, 10번 썬더퓨리. 2뒤에 마필 키르지누 있겠고, 제가 고민하는 게 자, 이거는 일단은 제가 현재에서 판단하겠습니다. 저는 충마를 일단 무조건 놓고 갑니다. 현재 마음속에 두고 있는 마필은 있는데 그 마필을 놓고 들어가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선에서 끝날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고요. 과감하냐 아니면은 안정적으로 가느냐 이에 따른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주력마권은 저는 중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A급 강공략 경주입니다. 자, 이 7경주는 배달 메리트가 분명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참고로 부탁드리고요. 저도 현장에서 신중한 계획 가지고 한번 준비해서 추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A급 경주입니다. 8경주입니다. 자, 1등급 1200m 레이스. 오늘 뭐 거두절미하고 최고의 A급 메인 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는 강하게 A급 메인 하이라이트 경주로 저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소경만 마찬가지로 1등급 경주이기 때문에 능력평가가 가능한 그런 경주가 됐고요. 자, 먼저 저는 이번 경주는 딱 4뒤의 마필만 인정하는데 먼저 공개를 할까요? 게이트 순서를 봤을 때 1번 위닝 댄서, 4번 최강순살, 해피피버, 7번 그리고 8번 감스트롱.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고요. 자,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먼저 저는 관건은 바로 이 감스트롱으로 봅니다. 감스트롱. 자, 물론 이제 이마필의 능력을 의심한다는 거는 공부를 안 한 거죠. 능력에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뭐 코리아 스프린트 때도 이게 국내 마필뿐만이 아니라 뭐 국내 벌마이스터라든가 어마어마 대한질주 모레피스 손사 이런 마필도 있긴 했는데 외국 대표 마필도 있었죠. 일본 마필 리메이크 바스트라트레온 뭐 이런 마필도 있었는데 이 편성에서 이 정도면은 정말 이 마필의 내용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주요 암말 대상 경주라든가 또는 1등급 경주라든가 이 마필의 활약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감스트롱 같은 경우에는 빠르기도 합니다만 뒷심도 정말 좋고요. 장거리에서도 통했던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근데 단거리에 특히나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마필인데 이게 항상 여러분께 제가 이게 그냥 의심만 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이런 거죠. 이게 지난주 부경 일요일 마지막 경주였습니다. 제가 이 닥터 킹덤이라는 마필, 이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면은 지난해 주요 대상 경주 때 그야말로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최강의 기대주였죠. 그래서 직전의 마필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면서 인기순위 1위였죠. 당시 인기순위 1위였습니다. 단승식 2.0배, 연승식 1.9배. 이 마필 아니 2.0배, 1.2배 맞죠? 근데 제가 이 마필을 직전에 왜 불안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일단은 지난해 2세 때 너무 연투를 많이 했다. 피로감이 무조건 있었다. 과연 일반 경주 때 이 마필 그것도 중요한 거는 1800m 레이스 첫 도전의 이 마필이 과연 의지를 보일까? 만약 의지를 보인다면 과연 될까? 확신 있게 항상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게 경마인 겁니다. 물론 제가 이거는 무조건 안 됩니다. 라고 할 수는 없죠. 왜? 안 뛰어봤기 때문에 1800을 뛰어봐야지만 알기 때문에 그거는 뛰어봐야지 하는 건데 그래도 유추컨대 이전에 전례를 놓고 봤을 때는 이런 마필들은 어린 마필이고 연투하는 과정 속에서 체력 소모가 컸고 일반 경주 1800 과연 될까? 라는 의심이 무조건 들었던 마필입니다. 최종적으로 4등을 했고요. 자, 이게 말씀드렸던 게 물론 이제 감스트롱의 제가 능력을 의심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 마필. 자, 그런데 이번 경주의 여건이 편성은 그다지 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 마필이 57kg 주문진을 했습니다만 능력에서 이 마필을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마필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경주의 그런 일정의 패턴을 놓고 보면은 정말 이게 강행군이었습니다. 거의 3월달, 4월달, 6월달, 7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까지 해서 엄청나게 강행군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9주 만에 나오는데 글쎄요. 강행군의 여파의 출전 주기에 57kg의 부담 중량?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거리가 좀 더 주어지면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마필을 돋보일 수 있겠지만 1200거리면은 너도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런 거리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마필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충마로서 약간 고민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지난해 일정이 너무 타이트했다. 그리고 상대 마필 대비 부중이 일단은 가볍지만은 않다. 100% 놓고 가기에는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고민이 필요합니다. 고민. 자, 여기서 주목할 마필은 이 최강순살이죠. 제가 직전에도 강하게 이 마필 추천해드렸는데 항상 능력 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는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그리고 이 마필이 그동안에 2등급에서 부진했던 이유가 부담 중량이었습니다. 부담 중량. 근데 이번에는 정말 홀가분한 게 승급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직전이 또 3kg의 감량. 무려 51kg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필이 제가 왜 충마에서 캄스트롱을 의심을 하냐면은 이 마필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죠. 12월 15일 이거는 그냥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하고 12월 17일은 불량주로 다습 줄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12월 15일하고 12월 17일은 중장거리를 비교해봤을 때는 거의 동일 수준의 마필의 능력에 기록 차이 거의 2초 차이가 났습니다. 1600, 1800에서 12월 15일의 기록이 훨씬 더 빨랐습니다. 그만큼 주로가 엄청나게 가벼웠고요. 물론 12월 17일도 가볍긴 했는데 그만큼 12월 15일은 엄청나게 가벼웠는데 이 12월 17일 날 최강순살이 작성했던 기록이 1분 11초 9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거 15일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만약에 역으로 봤을 때 최강순살이 만약에 12월 15일 날 뛰었다면은 이 기록은 어땠을까? 제가 볼 때는 아마도 1분 11초대 이내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유축컨대 그만큼 이 기록은 엄청났던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경주에 승급전에 무려 직전 대비 또 3kg를 뺐는데 자 물론 상대성이 있죠. 1등급에서 2등급에서 1분 15초대를 기록했다 해가지고 1등급에서 이 기록을 무조건 낸다? 라는 건 아닙니다. 왜? 상대가 세졌기 때문에. 전개상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대략적인 수준의 기록을 낸다라면은 3kg의 감량이라면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과연 이 마필이 어느 정도의 수준의 기록을 낼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최강순살의 능력에 믿음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부중이라면 저는 그나마 캄스트롱 이길 수 있는 마필은 이 마필이 아닐까. 그 정도로 봅니다. 2회 마필은 1번 위닝 댄서 일단은 가능권이고요. 여기 해피피버 가능권인데 저는 이 경주가 4번을 놓고 가든 8번을 놓고 가든 이게 매력이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압축이 되죠. 1번, 4번, 7번, 8번. 이거 8번 우측으로 가더라도 3방, 특히 4번 쪽에 주력 때리고 들어가면은 이거 메리트 충분합니다. 3복 공략도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고요. 4번을 놓고 가면 이거는 더할 나위 없죠. 저는 이에 따른 고민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어차피 8번도 9주 만에 나오기 때문에 체중 체크라든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고 자 그런데 이 8경주는 정말 매력이 있는 게 뭐냐면은 압축이 되고 노림수가 있고 그에 따른 확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경마 마지막 경기 하이라이트 경주는 바로 8경주 이 경주를 자신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A급 메인입니다. 꼭 적중하면서 한 주의 끝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부경도 마찬가지네요. 서울경마도 마찬가지지만은 출전두 수가 8두밖에 안 되는 경주도 혼전도가 은근히 좀 높은 경주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전도 항상 혼전도 인기마 믿어 못 믿어 이런 의심을 계속 해보시고 그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배팅 전략을 하시면은 분명히 적중량률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1호 경마 좋은 성적을 기대하겠고요. 특히나 제 방송의 내용이 꼭 도움이 됐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다음 주에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좋은 얼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